이 벚꽃 보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벚꽃 상충객들 주말새 쏟아졌고요. 자가격리 방침을 일부러 어긴 일가족도 오늘 드러났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이름하여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흐드러지는 봄꽃의 유혹에 점점점 그 뒤에 생략된 말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를 어긴 무법자들의 이야기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개인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무법자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 위반 건수를 벌써 13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생각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59건을 수사 중인데, 예컨대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GIS 활용하면 24시간으로 다 감시할 수 있다는 것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불시점검 확대하고 주민신고제도 도입하고 거리두기도 연장했습니다. 누가 어겼는지 한번 보시죠. 경기 군포시에 격리 중인 한 가족이 복권방도 가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군포 효사랑 요양원 85세 확진자의 아들, 며느리, 손녀 요 가족들이 오늘의 대상자인데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격리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일단 거부했어요. 이거부터 뭔가 잘못됐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는 아예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 며느리, 손녀가. 자, 먼저 아들부터 보시죠. A씨는 무단 이탈, 7일 동안 무단 이탈했다. 5차례 군포 물류센터를 방문했고 로또 복권 판매점 2곳을 방문했어요. 2곳이나 방문했어요. 아니 지금 그 로또방 갈 때입니까,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자가격리 중이시잖아요. 복권방을 왜 갑니까? 그 복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1일 확정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며느리는 더합니다. 무단 이탈 6일인데 남편이 확진됐는데 그 이후에도 주유소 갔고요, 김밥집 갔고요, 은행 ATM 갔고요, 마트 갔고요, 교회 주차장 갔고요. 결국 확진 판정 받았고요.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들?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군포시는 사안이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판단됐고 이 부부의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A씨 가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일부러 두고 인근 공원을 5시간 활보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법무부는 강제 추방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위중하게 우리 당국이 보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시겠고요. 서울 강남구에서 청담동에 거주하는 D씨는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출근을 했다. 4시간 근무한 후 확진받았다. 회사 동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남구는 이분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선생님들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군포의 부부가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인데 남편이 로또방 등을 갖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인도 계속해서 ATM 머신 등등을 활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군포시는 고발하기로 했어요. 김정인 교수님,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들 부부를. 이 부부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자막에 나온 것처럼 군포 효사랑 요양병원 첫 번째 그 사망자분의 자녀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그 방호복을 입고 장례를 치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중인데 그 상중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굉장히 미울 것 같거든요. 예.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 잘 아실 텐데.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물론 그 당시에는 확진이 아니었지만 자가격리 기간이었고 물론 확진 판정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했다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중에 여러 가지 다니시고 또 그 용인에 있는 화합미술관 나들이도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일벌백계 해야지 경각심을 주어야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호암미술관은 결국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그 부분은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기사에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바로 잡고 그런데 미술관인지 미술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성규 대변인님. 네. 아니 ATM 머신, 복권방, 그리고 김밥집 특히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이쿠, 야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
아까 상까지 치르셨다고 했으면 더군다나 이 나도 확진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김밥집이나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그 뭐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정말 겁이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겁나야 저는 하거든요. 지금 화가 납니다. 왜 저 보면서 앱 설치도 거부했다 그러죠. 예. 위치 추적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상습 이탈했다 그러죠. 50대 아닙니까? 철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씀 안 하신 거 하나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들이 다닐 때 제주도 모녀 사건 이분들 얘기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예. 찾아봤더니요. 제주도 모녀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3월 26일 날 원희룡 지사가 CCTV 제주도의 그 사각지대 좀 찾아보고 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신고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27일 날 이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서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때가 이때다. 예. 복권방 가고. 예. 에버랜드 가고. 그 예.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은 이분들의 상식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할지 몰상식이라고 얘기할지 저는 좀 화가 납니다. 저뿐 아니겠죠. 국민 모두가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개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정말 좀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우리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결국 우리가 대구 신천지 포함해가지고 초창기에 감염 폭발이 일어났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문을 걸어 잠궈야 한다고 했을 때 아마도 그 결정을 안 했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설마 있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30만 명 이상 감염되고 있는 이 상태에 나타나면서 지금 예. 굉장히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그랬어요. 감기 정도 증상밖에 안 된다. 4월 중순 정도 되면 이거 해결될 것이다. 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왔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지금 설마가 사람 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잡고 사람만 잡은 게 아니라 나라를 잡고 지금 세상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설마가 나라도 잡았다. 예. 한 사람의 설마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저는 이것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징역 감옥 보내고 벌금 물리는 거 좋은데 이런 분들 얼굴 좀 꼭 좀 공개하셔서 네. 정말로 세상에 책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망신을 책임으로 좀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 우리 박 대변인께서 개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화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 군포 A 부부 선생님들 지금 군포시에서는 장선 소장님 지금 대단히 분노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 휴대전화를 일부러 집에 두고 갔다라는 대목을 그 대목 때문에 군포시에서 이거 한 것 같아요. 휴대전화 일부 집에 왔다라는 말은 모르지만 자세히 모르지만 추측건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만약에 그게 의도적이었다는 건 휴대전화 없으면 우리 추적하겠어? 나 김밥 먹으러 간다. 그런 의도 아니었나? 군포시에서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죠. 집에 두고 다녔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추적을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설마 나는 괜찮겠지. 내가 나가서 옮기겠어.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자가격리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당국의 조치에 정말 국민들이 다 따라야 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오늘 제목 보세요. 밑에 나가고 있잖아요. 무법자처럼 위치 추적을 피해서 무법자처럼 돌아다녔다.